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동안 일구고 가꾸고 해온 내 집, 내 상가를 절반을 이상을 뺏겨버리고 이렇게 길거리로 나앉아 지금 4년째 이렇게 오구역 철거기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성북구청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재개발 잘 안 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2월달부터 입주하기로 했던 아람 2구역 아시죠? 거기가 올해 조합에서 230억 더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례율이 22%로 떨어져서 못 들어간다고 난리 쳤는데 우리 이승만 구청장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대에 있는 그런 변호사 회계사 그분들이 3차에 걸쳐서 해서 합의를 해서 기준을 하게 됩니다.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중재를 하기를 우리 이승만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오구동굴에서 이런 자수를 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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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도 있고, 공공 재개발도 있고, 신속통합기획도 있고, 가로수 정비도 있고, 무슨 모아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제일 뜨고 있는 게 신속통합기획입니다. 말만 되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일반 재개발하고 똑같은데,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보통은 민간인이 했을 때는 5년이 걸립니다. 이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재개발의 첫 단추가 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5년 걸리는데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민간인하고 조합원하고 같이 해서 2년 안에 단축하겠다는 게 지금 골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재개발하는 공공건물에서 그 집을 삽니다. 그런데 신속통합기획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골디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발표회사에서 들어가면 이 사람들 아파트 분양권을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은 분양권을 얻으려고 들어가고 못 벌려고 하는 그런 찬스로 이용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이번에 2024년 올 11월 달이죠. 12월 달까지 신속통합기획 300곳이 더 발표됩니다. 그런데 발표되는데 골디 산정 기준이 여러분들 2022년 1월 28일이에요. 그 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이후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금 청산 공시지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살 때는 실거래가로 샀어요. 살 때는 그러면은 분양도 못 받고 청산이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공시지가로 받겠죠. 그러면 손해보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갔다고 나올 때가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요즘 업자들이 거기다가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인정을 해주냐면은 착공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거기 산정지를 착공부터 시작해줘요.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은 뭐냐면요, 사용 승인일이에요. 다 짓고 나서 공공공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 길거리로 그 업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즘 나와서 골디 산정 기준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데모하고 난리예요. 지금 이건 뭡니까? 설상 내가 거기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 샀을지라도 그게 분양 신청이 안 됐을 때 나가더라도 공시지가로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살 때는 실거래가로 사고 팔 때는 공시지가로 팔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십 년 동안 일궈놓은 내 생명 같은 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또 엊그제 서울시에서 8월달까지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부터 ESR 규제를 하면서
요즘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또 5만 가구를 신규 택지를 또 발굴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자리가 서초동이에요. 거기 서초동에 2만 가구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이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 왕수, 그리고 하남, 부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왜 시작을 못했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땅을 던져먹으려고 그러니까 날려먹으려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밀어준 거예요. 단합해서요. 그래서 공상이 아직도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보통 5, 6년 생각하고 있지만은 10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뭘 실거래가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살게끔 만들어줘야지. 왜 5, 6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군사정권에 있는 법을 이용해서 지금도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날로 먹으려고 실거래가도 아니고 시집가서 해서 남의 땅을 뺏어버리고 남의 집을 뺏어버리고 상관을 뺏어버리는 이 정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비판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 정단을 달리고 있고 선진국이고 민주국가이고 무엇보다도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태는 실거래가 잘못해서 본인 활동이 잘못 들어가면 뭉치집가로 받아버리는 이런 제도는 법은 당장 폐지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전문가들도 참 무서워요. 여러분들 신속 통합기획 들어갈 때 아파트 살라고 들어갔을 때 빌라 살 때 조심하세요. 그때 올리산역 길 빗겨 나가서 살면 뭉치집가로 못한것 이렇게까지 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절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게 안 되고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산역 일 안에 못 들어가면 뭉치집가로 청산된답니다.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들어갈 때도 자유롭게 나올 때도 자유롭게 해야지 시장 경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 제재만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뭉치집가로 세상이 줘버리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떻단 말입니까? 그런 법은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도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거라고 열쇠를 잠궈놓고 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폐지하고 잘못된 제도는 서로 규제를 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또 신기하게는요 법을 집정하고 그리고 또 법을 새롭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 법을 전환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함께 뭉쳐서 아우성 치고 그리고 매스컴에 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두 달 전에 전세 사기 그거 많이 나왔었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피해본 게 4조 4천억을 서로 징역시킨 거 여러분들 다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거 없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일반 민간인이 죽어버리거나 그 돈을 갖고 해외로 튄 것을 우리 국민의 돈으로 우리 1년 예산의 1%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뭐예요? 아우성 치고 못 살겠다고 사회를 이슈화시키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야기 드렸죠. 주식상품 홍콩에다가 이자 10% 주겠다. 그거 2년 동안만 어느 금액만 도달해 있으면 손해 안 난다고 그렇게 해서 2조 8천억을 손해봤는데 그것도 죽겠다고 국가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들어놓았더니 또 2조 8천억 자기 손해난 거에 70%까지 은행이 보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버린 거예요. 왜요? 마곡 지금 오피스텔 거기는 아니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근데 8종 예세대인데 그것이 숙박시설이면 작년에 7월 때 매출이 잘 안 됩니다. 오피스텔하고 틀려서요. 그래서 아우성 쳤습니다. 이거 난리 났다. 대책 수립해달라.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고쳐가면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피스텔로 변환해줬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알바끼처럼 나는 오피스텔 전환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 롯데 건설이라는 데가 좀 가만히 안 있겠죠. 당신은 시스템 성인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를 일으켜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놓고 한 명을 탈락시키고 오피스텔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보문농구역은 우리가 보문농구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끼를 했으니까 무슨 뭐 우리가 있는 살고 있는 데서 100%를 달라고 했습니까? 200%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살고 있는 데 분양을 우리는 받지 않을 테니 그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수평 이동할 수 있도록만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인가를 하지 않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면 우리가 여기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딱한 사정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정자들이 지주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대장동에서 알다시피 평당 주위에는 600만 원에 분양했는데 대장동 주민들은 만만하게 받는지 부부 주민으로 생각했더니 200만 원에 뺏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이 나라 꼴이 정말 무섭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기회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정치판은 대판 오분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의 실속만 찾으면서 문제만 생기는 그때 떼방식으로 법을 만드는 그런 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문농약 철거비 같은 거 이런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재개발을 성북구에서 135개 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철거비는 나올 것입니다. 우리 재개발뿐만 아니라 역세권 시프트, 신석 통합계약, 그거 지금 성북구청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도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 누구 앞으로 하는 거 누가 못해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그 지역에 살다가 이해를 믿고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도 같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꾸 사회에 알리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북구청장의 PFT를 맡고 있는 신석기획팀이라든가 재개발에 관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문농약 철거민들은 이렇게 4년 동안 내 집을 뺏기고 수평이동하지도 못하고 절반을 뺏기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인생의 행정을 내팽개치고 적극적으로 철거민과 함께하는 이승용 구청장을 우리는 삭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문농약은 끝까지 규정하여서 이런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확신하여서 단결진흥만이 살길입니다. 뭐 한번 볼게요. 오늘 10년 전에 만들어진 도정법의 토지보상법은 너무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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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 적극적으로 이승용 구청장이 중재를 나서고 있는데 보문농약은 창과 중재로 남겨두고 있는 성북구청장은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승용 구청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보문농약 철거민들은 역세권 땅 절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수평이동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이주대책, 생계대책 수립하기를 이승용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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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수 위원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과 요청!
위원장님 인사 말씀하기 전에 제가 2분만 재개발 우승광 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웃은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재개발을 하다가 안호수 정비주택 사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5천만 원만 더 내면은 아파트 입주시켜준다고 그렇게 해서 도장을 다 가져가고 나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3억을 더 내라고 하니까 할머니 하는 말, 나 이런 돈 없어, 나 그런 거 분양 신청 안 하고 그냥 나 팔고 나갈래. 얼마나 이 할머니가 그 마음이 순수합니까? 그런데 그 순수한 뒤에 뭐가 갖춰져 있습니까? 팔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시집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할머니의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할머니 살아갈 수 있도록 실거래 사회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철역 공무노무역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업을 발생시켜드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매번 외치듯이 저희를 도와주는 것은 성북구청에 민원을 넣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을 시끄럽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억울하니 빨리 해결해 주라고 민원을 넣어주셔야 앞으로 이런 데가 안 생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오전에 한 지역에서 다녀가고 또 장애인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오문 5구역 집회가 됐고 이제 앞으로 한 개 들어가면 하루 종일 이 단체 저 단체 할 것 없이 와서 집회를 하는 이런 시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개발지역이라고 한 뒤에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그게 보상입니까? 그냥 떡밥 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재산세 내보셨죠? 공시지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 5억이라면 공시지가 2억도 안 되는 게 수줍합니다. 그거 받고 나가라면 여러분들 5억짜리 이제 냈다 이러고 주고 나가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이 제도, 여러분들 국민 갖고 우롱해보기 딱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서 어렵다 그러면 공시지가 설정 내려가고 세금 깎아주고 또 개발지역에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또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이 아니죠. 보상이라는 그곳하전에 자기 값을 다 쳐주고 100원이라도 얹어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하지 누가 밥값 이하로 깎아서 쳐주는 걸 보상이라고 합니까? 이거 지나가던 개도 무슨 일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이것이 뻔히 유엔에서도 인정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계속되느냐 하면은 우리 정치권 지금 보기 좋지요. 지들끼리 먹고 산다고 지난 예정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건설업자, 기타 이득단체랑 싸고 조리돌림해서 힘없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아갖고 개발을 한다치고 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득금을 지들끼리 나눠간다는 이런 아주 몰상식한 짓을 떳떳하게 합법이라고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합법이요? 웃기는 소리죠. 어디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재산을 반토막 이하로 뺏어서 개발 사업을 하고 그 이득금을 국고로 기속시키든지 네가 먹든지 하라고 어디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까? 택도 아닌 소주를 하면서 그것이 합법이랍니다. 이것이 요즘 정치권들이 써먹는 아주 흔한 말이죠. 이게 사법부처 또한 똑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삥 뜯어먹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4%가 넘어갑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은 100명인데 집은 104채가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 중에서 100명 중에 70명이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모자르다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한다고요. 그 아파트가 또 똥가를 뺏어먹고 잔뜩 베풀려가지고 팔아먹는 게 정당하다고요.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토지와 주택은 삶의 보금자리여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건한 의지로 지금 30년이 넘고 40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적은 관계로 매번 집회할 때마다 이 얘기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집값 많이 받으면 좋지요. 단순히 지금 좋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값 자기 자식대에서 그 집값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신고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너 신고할 시간 지금 있어? 젊은이들 자기 보고 원고리 한 푼도 안 먹고 자기 엄마 집에서 일부터 살면서 20년 살아야 살똥살똥합니다. 그런 주택정책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이 7년에서 8년 정도 모으면 살 수 있는 집값 정도가 제일 적당한 시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 이런 정치 집단들을 앞뒤 따지지 않고 마구 찍어내는 이런 행태는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후진국 그것도 예전에 어느 때 살던 후진국으로 후퇴시키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국가를 넘겨주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정한 이웃인 성북구민 여러분, 우리 성북구청을 질타를 해주십시오. 예전 제발 똑바로 하라고. 세상에 자기 부인이 절반 이하 가정으로 쫓겨나서 힘들다고 이렇게 시위와 집회를 4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 곱빼기 하나 안 내비치는 이 구청장,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국민한테 일한다는 것만 내비치고 다니는 자기 실속만 찾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아직도 얘기합니다. 우리 성북구청만 내는 169조가 넘는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속히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아니 집도 남아돌고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데 온 집이 필요하다고 재개발만 하면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이 개난리 납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뒤에서 거래되고 있는 검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 살 사람 다 샀습니다. 하다못해 2030 세대도 엄마 아빠 찬스, 옆글 찬스 다 써서
집을 사고 후회를 엄청 하고 있어요. 집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갑니다.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미치고 팔짝 뛰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집이 모자른데요. 이게 가수인지 이게 실수요자 아닙니까? 정말